언론은 왜 검찰과 위험한 유착을 할까? 검찰과 기자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정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종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거악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민주주의와 언론 신뢰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인 것입니다. 기자가 검사와 결탁하는 경우는 언론 윤리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는 이제 검찰 출입 기자단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검찰과 유착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로부터 보도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 예, 그래요. 이거는 뭐 업무 관계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기자 개인이나 사주의 편익을 위해서 뭔가 특혜를 베풀고, 그리고 검찰은 자기들이 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언론사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사는 그것을 대서특필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결탁이 되는 것이죠. 결탁.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력자의 적을 공격하는 기사나 프레임을 권력자와 공모해서 생산하거나 또한 권력자의 실책을 은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 결탁이 남용, 오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검찰발 기사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검찰 권력자는 언론을 통해서 여론을 관리하고, 기자는 권력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특종을 만들어서 인지도와 영향력을 키웁니다. 이 과정에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래 역할은 약화되고 검찰 권력과 언론의 유착 구조는 고착화됩니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당시 언론은 검찰이 흘린 피의 사실을 매일같이 보도하며 사실상 검찰의 언론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서초동의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재판에서 무죄가 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음에도 이미 여론은 검찰, 언론 합작의 프레임에 의해서 크게 왜곡됐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던 시절 일부 보수 언론과 기자들은 그의 정치적 행보를 미화하고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도를 계속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라인과 갈등을 빚은 검사들은 여론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됐습니다. 이 기레기들이 한마디로 행동대원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 친분 때문만은 아닙니다. 검찰은 여론에 유리하도록 수사 정보를 언론에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보수 언론에는 민주당 관련 인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그들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해요. 보수 언론이 민주당 인사들 공격 잘하잖아요. 맞춤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죠. 또 진보 언론은 국민의힘 인사나 보수 정부 인사들 수사 관련 기밀 정보를 흘려요. 네. 윤석열 측근 검사들 중에 민주당 성향의 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적폐 청산 과정에서 진보 언론과 단단히 결속됐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검찰은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언제든 유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와중에 검찰 개혁을 외치는 양심적인 기자들도 있죠. 그러나 그런 기자들은 정보 제공에서 배제됩니다. 편익 제공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서초동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회사에서는 날마다 낙종하는 그 기자를 그 서초동에 계속 두게 하겠습니까?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검찰과 가까운 기자를 이렇게 출입처에 등록을 시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정보를 얻어오려면요, 특종을 하려면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언론사는 수사기관과 친밀한 관계로 특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걸 기자윤리강령, 행동강령에 못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특종을 얻어서는 안 된다. 이걸 아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익명 소스를 사용할 때에는 교차 확인도 해야 하고요. 검증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 심지어 해고,
나아가서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들어 법적 책임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국내 도입이 시급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주진우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큰 언론사 소속도 아니면서 자기 이름으로 검찰과 유착한 그런 기자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민주진영 언론 기자를 표방하며 권력, 부패 탐사 보도에 특화된 이미지로 자신을 포지셔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윤석열의 정치적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주진영인 채 하면서 이렇게 참 기자로 이미지 메이킹한 주진우, 실상은 윤석열의 앞잡이였다, 이런 지적입니다. 주진우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 당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게 했고 훗날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빨간 카페트를 깔았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가 나중에 괴물이 될 줄 몰랐다라면서 자기의 오판,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하던데, 하하, 이게 설사 진실이고 진심이라도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이제는 윤석열 김건희에게 권력의 끈이 떨어지니 또 자신이 속한 진영에서 입지가 좁아지니 과거 자신이 했던 잘못된 일을 합리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기회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자, 주진우 기자에게 지금의 난국에서 탈출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지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분명한 과오는 지금도 동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납니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죠. 윤석열 지검장이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소송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검찰 내부에서 저 사람은 저런 그 부당한 압력에도 절대 굴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내부의 신망을 엄청 얻었습니다. 단군 이래에 가장 검사다운 검사, 수사다운 수사를 한 검사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신망이 높아요. 장모 문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일베들이 만든 거고 그 말했다가 사법 처리된 사람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장모님이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 되기 전에 네네네. 지금 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보고 취재를 해봤어요. 네네네. 깊게 해봤는데 예. 신빙성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 굉장히 그 저명한 전시 기획자세요. 재력가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도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데 굉장히 뭐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인격자인 것 같습니다. 네, 최은순에 대해서 비판하면 자동으로 명예훼손이다. 네, 이따가 자동으로 명예훼손 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덕봉, 대표적인 최은순 피해자지요. 7시 40분부터 인터뷰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이거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예, 최초 보도를 했는데 주진우가 2020년 12월 31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에 한 호실을 분양받았는데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는 2021년 1월 8일. 야, 이때는 김용민이가 주진우에게 친윤 의혹을 제기했을 무렵인데, 예, 공급 면적 20평, 전용 면적 15평 규모인데 분양가는 18억 7,7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난 돈인지 밝혀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어디서 난 돈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저는 뭐 어떠한 예단도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상해요. 기자가 현금 박치기로 19억에 이르는 아파트
강남에 부동산을 샀다? 이해가 안 됩니다. 명쾌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마 김어준 총수가 주진우에게 사과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자, 이 말에 만약 주진우가 힘을 얻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면 그런 잘못된 속삭임에 눈과 귀를 또 뇌를 흐리지 말고 정도를 걷기 바랍니다.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 기자와 기레기는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진우에게 제가 첫 문제 제기한 시점이 2020년 11월,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욕만 바가지로 먹었고 영향력도 크게 축소됐습니다. 뭐 그거야 각오했습니다마는 어제 재판정에 서는데 말이죠, 좀 서럽더라고요. 조선일보 등으로부터 막말꾼으로 낙인 찍히고 수구 보수 기득권 재판관에게는 무슨 형량을 때려도 일말의 거리낌 없는 존재로 규정당하니 말입니다. 왜 너도 나도 양심을 팔아서 독자 시청자를 기만하면서까지 친검찰 기자가 되는지 이젠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진우 같으면 이거 기소가 됐겠습니까? 기소가 돼도 저렇게 온갖 뇌피셜을 동원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많이 좀 서럽더라고요. 왜 나에게는 친한 검사가 없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별의별 상념에 젖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양심과 정의를 파는 기자가 생존이 가능한 현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참 기자 소리까지 듣는 현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묻습니다.